자, 시작하죠. 어쨌든 미친 듯이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 해야 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삭제. 오늘 복소수 파트에 대한 것들의 질문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왔네. 오늘 좀 힙한데? 이제 춤을 추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숙제에 대한 질문부터 받으면서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숙제는 86에서 88, 95에서 113 이었습니다. 질문할 건? 응? 페이지 수는 얘기해야지. 어디? 됐고. 자, Z라고 하는 녀석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루트 2i에 1-i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Z의 n제곱에서 1이 되는 녀석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러면 결국은 노가다를 해봐야 돼요. 해서 패턴을 찾든 뭐하든 하는 형태를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다른 패턴으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요즘 분모의 실수화부터 시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다 i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i 형태로 바뀔 거예요. 맞지? 아닌가? i 하면 i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됐나? 맞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z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이 밑에가 2가 될 거고, 위에는 1 플러스 2i 마이너스 i이 될 거니까 털려서 결국 그냥 i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z의 제곱이 z의 제곱의 전체의 4제곱입니다. 1이 되실 거라는 걸 예상해서 우리가 n의 값을 8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됐어?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217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얘기할 것도 없죠. 왜냐면 얘가 이제 어떤 값으로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저 n과 관계없이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너희들은 일반적으로는 1 플러스 i의 루트 2의 전체 4제곱의 전체 n제곱 형태로 나눠서 볼 거라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n의 값에 따라 사실 상황이 되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4제곱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제곱부터 해보겠지? 맞죠? 그러면 먼저 제곱부터 하면은 우리는 얘가 이제 제곱이 나올 거고, 밑에가 얘를 제곱할 거니까 1 나올 거고, 2i 나올 거고, i의 제곱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나와서 털릴 거고요. 위에 2가 나오겠죠. 이렇게 털릴 거고, 우리가 i분의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1-2i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루트 2가 나오실 거고 여기에 제곱이 되실 거고 이 녀석의 n제곱과 이 녀석의 n제곱을 우리 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녀석이 i분의 1 나오고 제곱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i분의 1 나오고 제곱할 거고 이 상태로 제곱해도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어요. i분의 1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i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녀석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제곱하시게 되면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n이 홀수라고 문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수만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씩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아래 i를 곱해서 얘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i로 해서 마이너스 i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에서는 이것도 보여줬어. i 그 다음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 4제곱이 1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는 곱해서 나타나는 형태고 그러면 여기서 1로 가시는 건 나눠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i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다. 마이너스 i를 제곱할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마이너스 1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지? 상관은 없고 하는 대로 푸시면 되는데 허수 단위는 순환성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한 거라서 여기 돌아가는 거를 좀 많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너네가 이런 애를 배워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한 합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 했을 때 이 식이가 있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는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오메가의 1제곱,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의 6제곱 되면서 얘가 1이 되면서 6개짜리 사이클을 갖는 애들로 변하거든요. 이게 원래 3개짜리, 4개짜리, 6개짜리 사이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녀석. 이건 이제 2차 방정식 가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배울 거란 소리죠. 근데 알아두시면 우리가 뭐한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형태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바꿔 얘기해서 이제 오늘한테 오메가 분의 1이다. 이 문제에서 오메가 분의 1이면 뭐가 될 거야? 오메가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오메가의 5제곱이면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새끼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걸 해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희들한테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보거든.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1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를 나눈다의 개념을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면 얘가 오메가의 제곱분의 1 나오시겠죠?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시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플러스 오메가로 변할 거고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1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풀이를 나중에 가져가게 될 거야. 돌아가는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알아두셔야 돼. 계속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이걸로 갈 거야. 자, 또 다른 거. 야, 질문 없으면 오래 끌면 안 돼. 빨리 하고 나 진도 나가야 되니까. 바빠. 질문들 없냐? 응? 226번.
복소수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정리해줬던 게 하나 있었죠. 뭔 얘기를 했었냐면 색깔 노란 또 갖고 왔네.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 A와 B는 음수이고, 그치?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의 B분의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분자는 양수고요. 분모가 음수입니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른 문제는 뭐냐면 B-1의 값은 양수, 즉 B의 값은 1보다 클 것이고, 그 다음에 3-A 값은 음수, 그러니까 A는 3보다 크겠네요. 젠장. 자,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항에 루트에 1-A의 전체 제곱 더하기 절대값 B 플러스 3. 자, 여기할 때 이것 하나 얘기해 줬었죠. 루트 안에 어떤 녀석에 제곱이 들어가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 A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의 풀이 형태는 절대값 1-A 플러스 절대값 1 플러스 3이다. 소리 안 껐네? 학원에 들려고 오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A가 B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양수죠.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음수죠.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쓸 거냐?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고 쓸 거고, 이쪽은 B 플러스 3이라고 쓸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E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 자, 또 질문들 하세요. 또 질문들 없냐? 없으면 진로 나갈 거야. 빨리 얘기해. 우리 진도 못 나가면 보충해야 돼. 다 못 끝내면 보충해야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죠. 응?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뭔 소리야? 못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이제 연장 수업으로 하루에 3시간씩 수업하는 거지. 응?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안 먹어야죠. 2시에 오면 되잖아. 네? 어차피 너 2시에 와 있는데 네. 2시에 하면 되잖아. 안 돼요. 빨리 해. 그러니까 빨리 질문하라고. 아니면 진도 나가게. 진짜 그냥. 어? 진짜 그냥. 자, 따로 나갈 거. 질문할 거도 없어? 이번에 없어? 자, 우리는 오늘 2차 방정식으로 가시는데 2차 방정식은 개념 설명할 게 1도 없다. 단 하나 딱 이거 있죠. 지금 너희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2차 방정식은 옛날에부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인 녀석이면서 a가 0만 아니고 a, b, c가 상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이걸 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풀이 방식은 뭐 한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시면 인수분해에서 풀었었죠.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는 뭐 했냐면 분해 공식을 사용했는데, 분해 공식은 보통 x의 값을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해서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만큼은 반드시 짝분의 공식을 나눠서 이후에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이때 분해 형태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은
이렇게 돼 있으면 A 값이 지금 현재 1이라고 하는 거고 B 프라임의 값도 1이라는 거고 C의 값이 3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 갖고 등목을 돌리면 X는 A 분인데 쓸 필요가 없을 거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원래 순으로 쓰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도 우리는 i를 밖으로 꺼내서 서분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뿐이죠. 고등학교 거하고 중학교 거에서 2차 방정식의 차이는 사실 이거 단 하나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있는 문제는 사실 제약을 따로 둘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수 범위에서만 개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는 저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허수인 새끼들도 나오고 무리수인 새끼도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냥 바로 문제로 적용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몇 가지 얘기를 더 할 게 있긴 하겠지만 예, 1번 문항을 보실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얘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2x의 제곱 8x 플러스 8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퀄 제로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2x 플러스 13 이퀄 제로다. 얘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짝꿍의 공식에 될 거니까 a 값은 2 B 프라임의 값은 1 C는 13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효라인 제곱 마이너스 ac면 마이너스 얼마야? 25가 되나? 됐니? 자 마이너스 25니까 너희들은 이 녀석을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대로 i로 꺼내주시고 루트 안에 있는 새끼는 5로 풀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근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나게 됐어? 자 넘깁시다. 근데 예제 2번에 보면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새끼가 등판을 하셨죠?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보셨던 루트 2-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못하겠으니까 이 녀석을 내리면서 이 녀석의 개수를 유리화할 수 있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게 되죠. 됐니?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게 될 거고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돼버릴 텐데 그러면 여기 상수항에도 곱해야 되니까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을 곱했을 건데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애를 곱해서 쓰면 어차피 곱해도 안 곱해도 똑같은 애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숫자가 1이 아니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씁니다. 왜 곱하기로 쓰라고 하냐면 모든 고등부 문제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등부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돼요. 어떤 형태로? 얘네들의 곱의 형태에서 바로 얘네들의 합이 나오는 형태. 즉 얘네들은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우리가 가운데 곱하는 형태의 애들도 나오고 얘네들 더하면 이 앞에 있는 형태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x 파란 건데.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사실 크로스로 곱하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걸 제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부에서 보통 일반적인 내시 문항은 다 이렇게 풀려요. 그치? 뭐 몇몇 미친 또라이 학교들은 안 되는 거 되죠. 그런 학교들은 보통 이중분해라는 걸 가리킵니다. 근호 안에 근호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줘요. 이따가
이거 풀이 마무리 한번 보여줄 테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니까 결국 너네가 앞에서 x가 1이면 될 것이고 뒤에서 루트 2 플러스 1이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루트 2 플러스 1보다는 1 플러스 루트 2가 훨씬 더 많이 보는 형태의 답이에요. 됐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중분할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한 볼 일은 없다. 교육 과정상 이중분할 이미 빠져나가고요. 이게 2022, 2015 개정교육안에서 이미 빠졌어요. 빠진 지 꽤 됐죠. 10년이 넘은 상태고. 이중분할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루트 A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상태예요. 이 녀석의 제곱을 하시면 뭐가 나올 거냐? A 더하기 B 플러스 2 루트 A B가 나오시겠죠. 맞습니까? 됐니? 그러면 우리가 바꿔 얘기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풀릴 것이다. 가 이중분할의 포인트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루트 안에 3 플러스 2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너네는 단순하게 뭐 하면 되냐? 앞에, 루트 앞에 반드시 2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두 수의 합이 되는지, 이 녀석이 똑같은 두 수의 곱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애는 누구랑 누가 있다? 더해서 3 곱해서 2. 누구 있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1하고 2죠? 그치? 졸라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1하고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냐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의 루트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 계산결 값이 1 플러스 루트 2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중분할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가리키는 학교들은 이 녀석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됩니다. 이걸 갖고 뭐래? 근해 공식을 돌릴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녀석을 근해 공식을 돌린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어떻게 넣을 수밖에 없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를 갖기 때문에 B'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IC든 B' 제곱 마이너스 AC든 어쨌든 하게 되면 숫자가 깔끔하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애들이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훈련시켜요. 그런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는 안 그렇지만 여기는 안 그렇지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러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3번으로 페이지는 124입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할 거 있는데, 자,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 또는 근이라고도 부르죠.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뜻은 뭐냐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식에다 넣으면 그 식이 참이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에 있는 예를 보면서 보죠. 예 3번 문항에서. 아, 이렇게 입술이 말리지? 자, 한 근은 마이너스 3이고요. 다른 한 근은 몰라요. 그렇지? 됐니? 그러면 다른 한 거는 모르지만 뭐라고 할 거냐?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9 마이너스 6 플러스 k 이꼴 제로가 되셔야 될 거란 소리고요. 그러면 이 형태의 식에서 우리는 k 값을 뭐라고 할 거냐?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 그럼 방정식을 다시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꼴 제로니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이 꼴 제로로 정리될 것이고 다른 거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고 하는式가 나오면서 다른 거는 1이다 라고 하는 행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나와야 돼? 오소렌지? 슬쩍 보여준대. 얘는요, 나요. 슬쩍 졸아서 물어봤어. 근데, 이게 사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있는 녀석의 형태가 지금 2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 녀석에서 두 분의 합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이거 혹시 모르시나? 근거 계수해 본 게 아직 다 못 배웠나? 뒤쪽에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근계수의 관계성에서 이 녀석에서 이 식에서 근계수의 관계로 두 분의 합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분의 곱이 K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한 새끼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새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을 곱해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로 풀 수도 있어. 단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저 근의 형태가 둘 다 유리수이다 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을 때 실수다 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만 한번 볼게요. 자, k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제로 그리고 한 근이 1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갖다 집어들 거고 갖다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되신 녀석의 형태가 될 것이고 정리를 다시 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이라서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k 마이너스 3에 k 플러스 1 이꼴 제로 k 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를 버리셔야 돼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kx의 제곱의 계수인 k 플러스 2의 값은 0이 될 수가 없는 아이거든. 그니?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2차 방정식이 아닌 1차 방정식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럼 k 값은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k 값이 3일 수밖에 없으면 식의 형태에 k 값을 다시 3을 집어넣을 거고 그랬을 때 나오면 5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인가요? 이꼴 0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문제 조건에 애초에 x가 1이라고 하는 근을 하나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인수분해 형태가 무조건 x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5x 플러스 8이라고 적어주면 인수분해는 바로 끝나는 거고 그때 우리가 다른 근으로서 마이너스 5분의 8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완이 됐니? 자, 넘어갑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예제 4번의 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사실 다릅니다. (4번의) 2번부터 풀게요. 얘부터 풀 건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x-4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는 이제 x의 값이 4를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의 형태가 다르죠? 맞니?
그러니까 얘네는 만약에 x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치? 이때 인수분해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4에 의해서 x의 값을 마이너스 5 또는 4입니다. 라고 푸는 거고, 됐니?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전제 조건을 풀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얘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뭐가 이상한 거? 그렇죠? x의 값이 요번에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오실 거니까 그럼 풀 마이너스 12가 올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가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이 되실 거고 얘가 제곱가 될 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4가 되겠죠. 4보다 작을 때의 전제 조건을 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안 되고 얘만 되겠죠? 됐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문항은 이렇게 안 풉니다. 1번 문항에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녀석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쓴다고 했죠? 맞아?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라고 하면 양변을 제곱한 a 제곱과 절대값 a의 제곱은 같은 새끼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번 문항에 써있는 애를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절대값 x 마이너스 5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너희들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절대값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의 절대값 x 마이너스 5의 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죽겠다. 좀 있으면 쓰러지겠는데. 이해돼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 괜히 모질란다고. 이걸 갖고 0보다 큰 자리들을 풀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바로 하면 절대값 x 플러스 5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는 마이너스 5의 값은 사실 가질 수가 없어. 그랬니? 1의 값은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x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됩니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건데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 문제는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대값 x가 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4의 전체의 절대값이지만 얘는 x의 절대값이 나와 있는 거잖아. 이때는 x제곱 자체를 절대값 x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서 풉니다. 그것이 더 쉽고 빨라. 알겠지? 문서 쓸 수 있겠어 이거? 써먹을 수 있겠어?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으로 갈게요. 2차 분해형식의 활용인데요. 할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죠. 이거 활용 문제 맨날 똑같이 얘기하잖아. 뭘 x라고 둘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 만들기 푼 다음에 다 쓰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16하고 10이란다. 얘가 16, 얘가 12.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의 폭을 결정을 하고 싶은 거니까 모든 부분이 x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가 x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6 마이너스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시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2-x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시는 12-x와 16-x를 곱하시면 이만큼의 면적이 되실 텐데 남은 땅의 넓이가 112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새끼가 112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어요?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8x 그 다음에 190 얼마? 아이씨 16 194 마이너스 112 그대로 72 잘못했나요? 192구나 16, 130, 16에 32 190, 160에 130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상한데 A, B 여기 잘못 썼다 12-2x 오 12-2x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잘못됐죠 이만큼 얘가 2x 그러면 32에다가 10이니까 44x 192 112 2 여기 2 빼먹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2x 그 다음에 얘네가 원래 80이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x의 값은 2 또는 20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 값은 양수가 되셔야 되니까 x의 값은 6보다 작아야 되고 16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의 길이는 6보다 작은 녀석만 되기 때문에 20을 버려서 2만 될 거예요 라고 풀면 끝나는 형태 문항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자 넘겨서 보시면 130페이지에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가우스라고 하는 게 항상 좀 그래. 애매하죠. 잠깐만. 이걸 설명해도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있어 잠깐. 됐다? 그냥 고민하느니 빨리 설명하고 말지. 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새끼는 이거죠. 대괄호 x. 가우스 x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고요. 사실 은혜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면 x 이하 가장 큰 정수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좀 더 나아가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x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정수 사이 구간으로 보면 어떤 정수보다 크거나 같고 그보다 1만큼 큰 새끼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범위 안에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됐어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됐니? 루트 5는 2와 3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루트 5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아이니까 이 녀석의 가우스 루트 5는
뭐라고 부른다? 2라고 부른다. 즉 1n과 n 플러스 1 사이에 n이 정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가우스 x는 n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실 뭐한다?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가우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자, 266번을 풀면서 얘기하도록 할 거고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는 2의 가우스 x예요 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x의 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됐니? 그렇다라고 하면 0보다 x가 크고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를 우리는 뭐라고? 0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됐어? 잠깐만.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가우스 x 0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이 새끼 값이 0이니까 너희들은 뭐한다? 3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걸 찾아주면 되고 원래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래요. 유리화까지 다 맞추면. 근데 이 중에 0과 1 사이에 있는 새끼만 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만 하나의 근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될 수가 없고. 범위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가우스 x를 1로 놓게 되고요. 가우스 x를 1로 놓게 되면 이 녀석은 식의 형태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값은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될 텐데 이때도 이 범위 안에서만 찾을 거기 때문에 1의 값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우스 x의 문제 풀이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2번 문항은 좀 다르게 써 있어요. 애초부터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의 가우스 x 플러스 6 이꼴 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가우스 x를 치환해서 a로 생각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인 거고 그치? 됐니? 그러면 얘네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0이다 a의 값은 2거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우스 x가 2거나 가우스 x가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x의 값이 가우스의 값이 2가 나온다는 건 결국 2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은 수 중 하나에 나는 소리고요. 얘가 3이 나온다는 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4보다 작은 수 중에 하나라는 소리라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4보다 작기만 하면 이 식을 만족합니다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문제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x라는 새끼랑 가우스 x라는 새끼랑 같이 있어요. 됐니? 이러면 가우스 x는 무조건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숫자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범위에 따라서. 됐어? 이 문제는 지금 보면 x는 없고 가우스 x만 존재하세요. 그럼 가우스 x를 치환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때에 따라서 너희들한테 나중에 문제를 풀면 가우스 x가 이딴 새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의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그러면 가우스 x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하나는 3분의 2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가우스 x 값은 반드시 정수값이야. 정수값. 이 식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수의 값을 찾아주고 그 새끼에 의한 범위값을 찾아서 그 범위값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주고 안 합쳐주면 그냥 내비두고 해서 푸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뭐한다? x랑 가우스가 x가 있으면 가우스 x를 숫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지? 먼저 이 범위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항은 반드시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범위에 따라서 구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x만 존재하시면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그 중에 정수만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 정수의 답에 의해서
범위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누나 이 문제는요 100% 내신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예제 6번으로 가기 전에 판별식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판별식도 이미 너네가 배우셨던 거고요. 어떤 새끼를 판별식이라고 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이 새끼를 판별식이라고 얘기하죠. 왜? 루트 앞에 있는 녀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 루트 안에 있는 녀석들을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이 판별식은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4분의 D라고 합니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둘 다 판별식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부분이 0보다 크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주황색 부분이 0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근인 실근 또는 실근인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됐니?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조합원을 갖는다고 하고, 이 녀석이 중학교와 달라진 점이죠. 중3 때 내용과 달라진 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도 이제 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 허건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의할 사항. 정신 좀 차려라 안사. 주의할 사항은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허수일 때 못 써요. 판별식. 알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됐다. 이거 따지면 이거 하기 시작하면 답 없어. 그래서 예제 6번을 하고 정신에 애들이 붙여있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x의 제곱에 2에 k-2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k 골제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시면 a 값이 1이시고요 b 프라임의 값이 k-1 그 다음에 c의 값이 k의 제곱 마이너스 6k 이렇게 되는 녀석을 얘기합니다. 뭐안 내주나? 쓸데없는 거.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4분의 d라고 하는 짝근의 판별식을 쓸 거고, b'의 제곱인 k-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6k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잘못 썼어? 없는데? 잘못 쓴 거? 네. 어쨌든 그러면 k제곱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6k니까 2k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 하나 오시겠네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판별식의 형태. 됐어요? 뭐 이런 쓸 거니까 0보다 크다 작다만 볼 거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건 k 플러스 2겠죠. 앞에 있는 2라고 하는 새끼는 뭐 양수음수 판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보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중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면 될 거고, 허근을 가졌으려고 하면 k 값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두 녀석 엮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따로 뺄 수도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됐니? 7번부터 잠깐 쉬었다 와서 하자. 계속 졸고 있어, 이씨. 자, 예제 7번 문항을 보면서부터 계속 해봅시다. 이렇게 3번이에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K값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너희들은 뭐다? K에 관한 항등식 형태를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다.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문항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7번. 그래서 x의 제곱 위에 k 플러스 ax 그 다음에 a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녀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셔야 되니까 b 프라임의 값이 k 플러스 a죠. 마이너스 ac 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좀 빼먹었네.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 이걸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k제곱 k제곱은 사라질 거고, 여기서 2ak a제곱 a제곱은 2a 제곱으로 빠지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b 플러스 5 이걸 제로.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K에 관한 항등 형태를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K에 있는 개수가 0이 되셔야 될 것이고 상수항도 0이 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값은 0, B 값은 5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이해됐어? 시은 이해돼? 자, 넘어갑시다. 예제 8번에 요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 x의 k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면 이 새끼가 제로면 이 새끼도 제로가 될 거니,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위에 있는 새끼를 갖고 우리가 판별식을 돌리면 0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 원래 는 제로는 없어. 는 제로는 없고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얘가 는 0이라고 하면 얘도 는 0이 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위에 있는 녀석의 형태의 판별식이 0이 되시면 결국 중근을 갖는다 이 뜻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시면 되죠. 4k 제곱 4k 제곱은 사라질 거고 여기서 12k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6에서 24를 더하는 36이 아니라 9에서 24를 더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나 33이니까요. 넘기면 k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33이고 그러면 4분의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은 하나 끝냈고 넘어가서 근계수의 관계로 갑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옛날에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교과서에 원칙적으로 빠졌죠. 근계수 잠깐 짚고 갈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의 공식에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수분해에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근의 공식에서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 형태의 아이가 있으니까
사실 근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씨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분의 합을 하면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하면서 루트가 사라지겠죠. 생긴 거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됐나요? 그랬을 때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아니라 두 분의 곱은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곱할 거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에서 루트에 있는 녀석의 덩어리의 제곱이 돼서 4a 제곱으로 빼는 형태가 될 거고 얘네를 계산해 보면 밑에가 4a 제곱 되고 위에서 b제곱이 빠져서 위에가 4ac가 나오게 되고 4a로 나눠주게 되면 a분의 c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를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의 유도 방식이 있고 다른 방법은 자, 두 분이 알파 또는 베타 값이 나온다는 건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x제곱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a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곱해주게 되면 위에 식과 밑에 식은 똑같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풀었으면요 얘를 풀어서 써보면 뭐가 나온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과 b가 같으셔야 되고요. a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과 c라고 하는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녀석을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b랑 같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a 알파 베타가 c였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분의 차를 알려주는 문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차는 해보시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 좀 더 빠르고요. 이 두 분의 차면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큰 거죠. 맞니? 맞죠? 그러면 두 분의 차를 하시면 두 분 차는 수학적으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뭐 둘을 더 빼면 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B 빠질 거고 루트가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A 형태가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뭐 외우지는 않아요. 두 번의 차 같은 경우는 외워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까지 씌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애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를 그냥 씌워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 a-b를 a 플러스 b로 표현하는 방식이잖아. 요걸 이용해서 구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요거 갖고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부터 풀이를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보시면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펴시고요. 됐어요?
자, 두 분의 합부터 볼 겁니다. 그죠? 144 이렇게 됩니다. 144. 네, 거기 문제 볼 거야. 여기서 보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걸 갖고 1번에 써있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의 형태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하면 3 알파 제곱 베타를 빼주고 3 알파 베타 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니?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5가 나올 거예요. 자, 2번은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풍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한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가져갈 거고요. 됐어? 숫자를 넣고 무조건 풀 게 아니라 계산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으면 원래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됐어? 무조건 일단 문제 숫자 넣고 풀지 말고 계산하시면 밑에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나오시나 봐요. 그 다음에 3번에 써있는 1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1 플러스 3 4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 녀석의 근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근의 관계성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는 2고요. 베타의 제곱 플러스 3 베타는 1이다.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의 형태를 너희들은 뭐라고 쓸 거냐면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1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로 보면 이 녀석들이 지금 둘 다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계산하는 건 알파 더하기 3 곱하기 베타 더하기 3의 값을 구하라. 즉 알파 베타의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죠. 숫자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짜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메 안 끝나겠는데 그대로까지 해봐야지. 슬슬 문제가 안 보이는 사이즈로 나오네요. 자, 예제 2번 1번에 써있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인데 이때 두 근이 1 또는 5래요. 됐니? 자, 봐. 우리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라는 뜻이 되는 거죠. a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야.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b 값은 그냥 5입니다. 이렇게 그냥 풀면 a 값, b 값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본 거는 a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이꼴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 이꼴 0. 이 녀석의 근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두 분의 합은 할 거 없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12일 거예요. 근을 구하라고 하면 좀 짜증나겠지만 두 분의 합만 구하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이때 두 분이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두 분의 형태가 알파 플러스 1 또는 베타 플러스 1이에요. 됐나요? 요 식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예요. 됐니? 요 식에서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을 구하면 3이죠. 그치? 자, 요 식에서는요, 두 분의 합이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a분의 b니까 얘가 4거든요. 됐니? 근데 위에 식과 밑에 식을 엮었으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4라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 두 분의 곱을 보시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고 얘가 b인데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퀄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가 3인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 2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값은 6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어디까지 있어? 아, 6개 하면 6번까지밖에 없어? 이번 끝이구나. 오늘 어떻게 끝나긴 끝나네. 다 숙제예요. 그렇죠. 다 숙제죠. 학생 거 아는데 최대한 해야 봐요. 항상. 너무 빡세. 알아. 나도. 그래서 개선이 필요해. 개선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계획을 짠 수업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제 보충은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수정을 할 수 없죠. 어머니는 나간 게 여기까지 끝내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저희 엄마 이해 좀 걸. 아니야. 뭐가 그러지 무슨 않아. 몰라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 한번한 약속을 파기할 수 없어. 저희 엄마 괜찮대요. 숙제가 많고 빡세면 가서 저기 옆방에 있는 진기쌤한테 따져. 그럼 바꿔줘요? 아니. 좋아하는데. 막상 징기스 수업은 숙제 많이 없대요. 아니 별로 없어요. 제 친구랑 동생이 다 징기스 수업인데 막상 숙제 많이 없대요. 근데 저희 반만 많아요. 징기스 수업은. 자, 몰라. 내가 짠 게 아니라고 그랬어. 너무 많아. 책을 못하는데. 사실 내가 짰으면은 책을 이걸 안 골랐지. 책부터 너무 잘못됐어요. 진짜 너무. 저희 못해가지고 이걸로 한 거예요. 아니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 있는 책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많아요. 네, 문제 양이 좀 많습니다. 단기에 치기에는 문장이 좀 많긴 하긴 한데 뭐 골라놓은 책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책은 일단은 연습 문제는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건 맞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너네가 보면 거기 있는 유제 문제들은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습 문제 안 풀고 있어요. 어차피 사실 너네 연습 문제 안 풀고 있잖아 제대로. 아니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자, 가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근 B가 2대 3이래. 그러니까 너네가 이때 두 근을 하나는 2 알파
하나는 3알파로 놓는 거야. 됐어? 두분의 P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을 2알파 또는 3알파로 쓸 수 있겠죠. X로 씁시다. X는 2알파 또는 3알파. 그렇게 해놓고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을 보는 거예요. 두 녀석을 더하면 뭐가 될 거냐면 5알파가 될 거고 두분의 합은 지금 뭐가 될 거다? 2의 K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6 알파 제곱이 될 텐데 이 녀석이 뭐냐면 20K가 되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연립방 형식인데요. 사실 2차 연립방 형식은 아직 안 배우시긴 했지만 되게 단순한 형태의 2차 연립방 형식이니까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야? K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거죠?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두근을 구하라고 했어?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지금 눈에 147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구하래? 이제 3번은 147에 있잖아. 두분의 형태가 2대 3일 때 K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K 값을 구하니까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 알파 값이 궁금하지 않으니까 알파에다 때려 넣어야죠. 알파에다 때려 넣으니까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알파를 바꿔줘요. 5분의 2K 플러스 10으로. 그치? 그 다음에 알파에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5분의 4K의 제곱 플러스 40K 플러스 100이죠.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20K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개 좀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일단 얘랑 털어서 3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털어서 그냥 5로 만들고 반씩 깔 수 있어요. 2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20을 넘겨야죠. 20을 넘겨서 2K의 제곱 20K 플러스 50은 125K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져오실 거고요. 가져오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건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105K 플러스 50 이걸 이렇게 되는 거네. 숫자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20이네. 여기가 요거는 잘못 썼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더 넣으면 안 되는데 145? 145면 너무 숫자가 그지 같은데요? 엥? 아이씨 여기 3만 곱했다. 3만 곱했어. 미안해. 여기 앞에 숫자가 다 잘못됐네. 여기 6K 정도고요. 얘가 60이고요. 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150이고 넘어오면 6K의 제곱에 185K 플러스 150? 이렇게 되는 건가? 숫자 더 나가면 50 곱하기 2 하면 안 되고 5로 쪼개야 되니까 25 곱하기 6이잖아. 25 곱하기 6이니까 90하고 5 곱하기 30 30에 5에
6의 1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됐나요? 뭐 k 값이 마이너스 6분의 5이거나 마이너스 30이거나 이렇게 되겠네. 숫자 너무한다.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뭐 이게 답이 되네 실제로도. 2번을 봅니다. 요거는 두 분의 차가 3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꼴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때 한 거를 알파, 한 거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알파하고 a랑 헷갈리니까 베타로 쓸게요. a랑 알파가 너무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합 베타 플러스 3의 값이 뭐가 될 것이다? a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의 값은 4가 될 것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베타 값을 구하고 가는 거죠. 됐니? 베타 값을 구해보시면 너네가 이제 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4는 0이시니까 베타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4에 베타 마이너스 1 꼴 0 베타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4 중에 하나 값을 갖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두 분의 형태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4다 인 경우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이다 이 경우가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에서 a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2베타 플러스 3이니까 이거면 a 값이 2베타면 베타가 1이면 5가 되시는 거고 여기서는 a 값이 마이너스 8에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자, 3개만 하면 된다. 조금만 힘을 내서 끝내볼게요. 이번엔 예제 4번으로 갑니다. 이 녀석에서의 두 번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려준 거는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1이고 알파, 베타를 곱해서 3이고 이 두 가지를 알려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분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이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x 플러스 알파분의 1 미안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정리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편의상 일단은 3은 그냥 놔둘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만 정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보시다시피 알파 베타분의 1의 값은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좀 정리해야겠지? 그러면 이건 3분의 1이 되시는 거죠? 됐니?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식의 형태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꼴 제로 따라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10의 제곱 형태의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됐니? 얘 5번은 잘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은 문항인데
얘네가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잘 봐요. fx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고 이때 2차 방정식 해는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됐니? 여기 써있는 내용에서 너희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f 알파가 0인 거고요. f 베타도 0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식의 가로 안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 있으면 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f의 3x-6 이퀄 제로죠.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f 알파가 제로고 f 베타가 제로인 거예요. f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다항식을 묶어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a를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은 3x-6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건 x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근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 녀석이 합이니까 우리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베타 플러스 2의 합을 물어보는 형태의 모양인 거죠. 나와 이해돼요? 여기까지? 무슨 소린지? 그러면 우리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갖다 집어 들 거니까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혈내근이라는 건데 이건 잠깐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까 전에 주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지? 됐어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고요. a, b, c는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수 말고 유리수. 미안해. 자, 유리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a 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문을 m 플러스 루트 n이라고 써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원래 근의 형태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입니다. 맞니?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iC가 원래 두 개의 근이 되셔야 돼요. 됐어? 그런데 저 녀석에서 너네가 봤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유리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는 이 뒷부분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형태에 따라서. 왜? a, b, c가 다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지금 a 형태가 여기가 무리수가 되는 형태가 나왔으면 얘가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의 다른 거는 무조건 n-루트 n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 언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같은 방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a, b, c가 실수고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한근의 형태가 p 플러스 qi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는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쓰고 있는 이 새끼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여기에 허수가 달려있으니 이 새끼도 허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부호가 다른 새끼가 허수란 소리죠. 그냥은 안 되고 ABC가 실수란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한근을 주어줬을 때, 그 다음에 개수의 값을 정해줬을 때, 개수의 범위를 정해줬을 때 우리는 다른 근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가 예제 6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이고, 그 다음에 한근을 2-√3이라고 했으며 유리수 a, 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리수 a,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개수가 다 유리수인 거죠. 이해돼요?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했으므로 무리근을 하나 갖고 있으면, 무리수의 근을 갖고 있으면 다른 건으로서 무리수의 부호가 다른 새끼를 하나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녀석의 관계성에서 두 근의 합을 때리면 4가 될 텐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곱의 형태인 두 근 곱을 하면 4 빼기 3이 될 텐데, 이게 a분의 c가 될 거니까 b가 될 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는 a는 마이너스 3, b는 1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소리야. 왜? 유리수 a, b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유리수 a, b 값이 아닌 그냥 실수 a, b 값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못 풉니다. 알겠죠? 자, 근데 같은 방식에서 이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한근을 4 플러스 5i라고 썼는데 실수 a, b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수가 나왔으니 이 뒤에 있는 녀석의 허수의 형태가 부호가 다른 새끼가 나와야 되고, 다른 건의 형태는 4 마이너스 5 i가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두 분의 합을 하면 보시다시피 곱하면 더하시면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분의 곱을 하시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4의 제곱이 16, 마이너스 25, i 제곱부터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게 a분의 c, a분에서 b. a 값은 막 8, b 값은 사실 1이다.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항이 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끝났고요. 오늘 숙제는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3페이지. 네. 좀. 줄여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뒤에 게 점점점 늘어나요. 뒤로 갈수록 늘어나 있어요. 나는 빡센 건 아는데, 오늘이 8월 4일인가?